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AI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사이드카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급등하는 종목들 그대로 존재를 했죠. 이미 2, 3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SK 이터닉스 오늘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시초가 대비 15%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현대힘스도 23%,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CP시스템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16.52%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삼성공조도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정확히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그냥 갈 것 같다? 아니죠.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방향을 잡기 어렵다, 대응 방법이 절실하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어떤 시장이라도 대응만 제대로 된다면 답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종목도 간단하게 리뷰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바로 현대힘스죠. 현대힘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으로 매물대 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20선에 대한,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시가는 9%대 시작을 해서 고점은 23%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금요일에 대체 거래소 이 상승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차트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42%까지 안정적인 상승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바로 어제 찍어드렸던 영상이었었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난 영상들 제가 왜 보여드립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단기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 존재를 하죠. 그리고 하루 이틀 자리가 잡힌 이후에 급등하는 케이스들,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시장, 섹터, 수급 상황은 어땠었는지, 차트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습 복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제 개인적인 관점과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날 급등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21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냈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000원 라인대에서 15,000원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격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죠.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CP시스템이었죠. 제가 언제나 강조를 드리지만 동일한 패턴들 꼭 익혀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CP시스템 마이너스 1%대 시작을 해서 16.52%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이 부분도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한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조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쪽이 로봇 관련된 쪽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600원 라인대에서 3,8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라운드표 가격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짧게 보여드렸던 그 가격대 이미 돌파를 하면서 3,800원을 뛰어넘는 3,915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걸어놓기만 했어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겠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였죠. 일단 제가 3거래일 전이었었죠. 이 구간대에서 타이밍이 잡히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없을 때도 이 부분들 그대로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간은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해서 12.50%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도달을 했죠.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가 되겠죠.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안정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반대 케이스들도 있었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시가는 3% 그리고 저점은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분봉상 보시면 갭이 9% 이상 떠요. 그리고 분봉상 차트상으로 보면 또 어때요?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 이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을 하면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어때요? 갭이 9% 이상 거의 10%가량의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5%가량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필요가 없다. 손익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가지고 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이 빠르신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정확히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때요?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30분 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이탈했었던 20선에 대한 안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확대보다는 수그러든 한마디로 협상을 다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타이밍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역대 최대 수주를 쌓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적도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각각 매출액은 11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8억 원을 전망을 했죠. YOY 기준으로는 두 가지 다 40% 넘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국내 고객사양 디램 수주 증가 효과와 더불어서 중화권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SK증권 쪽에서는 테스의 목표 주가를 이미 엄청나게 끌어올렸었죠. 그 근거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수주 잔고에 대한 급증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요 고객사 추가적으로 중국 쪽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분기 수주 잔고 지금부터 쌓여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리포트도 나왔죠. 키움증권 쪽에서는 테스 메모리 투자 설비 가속화에 따른 수혜로 기존 목표가를 4배나 올렸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설비 투자 가속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장비 반입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대규모 증설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IPO 자금을 그대로 증설 자금에 투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쯔 메모리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실제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도 보시면 매출액은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8억 원이었죠. 그러면서 올해 2026년도 매출액은 4,5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14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7,1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까지 지난 2025년도 대비 거의 3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친 듯한 성장의 회사의 안정성은 또 어때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2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보유를 하면서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4조 수준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4조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긴 흐름으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시적인 변동성들은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삼각 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어 놓으면서 중기적 관점으로도 급등이 임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사이에도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돌파하지 못했었던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켜놓은 이후에 정확히 그 구간 그리고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고점 그리고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기술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테스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깁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의 수급들의 집중,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 거기에 엄청나게 확대된 변동성까지 시장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실전 매매 매뉴얼인데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놨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거기에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이북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은 늦어져서 이제는 7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선착순 500분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00분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들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란의 이북 쪽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테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시가 라인대죠. 18만 5천 원 구간대에서 길게 20만 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기 관점으로는 신고가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차피 방향성은 가게 되어 있겠지만 단기적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대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120선 아래 있으면서 20선 자리가 잡혔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0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를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단기 대응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하는 건지 이탈을 하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의 움직임들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차트만 본다든지 하나씩만 이렇게 봤을 때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 아직까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기적을 부르는 투자, 여기서 중요한 시황 내용들, 어떤 식의 내일은 흐름이 이어질 건지, 그리고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은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시장, 섹터, 개별적인 종목 내용들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대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실 만한 종목이 바로 PSK예요. 동일한 패턴이죠. 자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봉상으로도 같은 자리, 정확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자리고, 분봉상으로도 30봉상 20선에 대한 돌파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19만 원에서 20만 라인대 이렇게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도 동일하죠.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간략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일봉상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추세 밴드 구간대에서 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어때요? 1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내용 뉴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서 방산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파워 플라즈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장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회사를 통해서 방산 사업도, 그리고 UTG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초박형 강화 유리죠. 보통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수주가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어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에서 2028년도 물량까지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원익 IPS 등 국내 장비사에서도 1년치 이상 공급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공정 핵심 플라즈마 부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년 뒤 사용할 핵심 부품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한 배경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기본 생산에 그리고 신규 투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전공정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전공정 장비가 한 대 더 납품이 되면 뉴파워 플라즈마의 주력 제품이죠. RPS도 함께 공급이 되는데, 이 RPS가 어떤 거예요? 반도체 증착 그리고 식각 공정에서 챔버 내부에 남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증착 식각 장비에서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2-3년 주기로 수리 그리고 교체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문 증가에 맞춰서 생산 체제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간 1교대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교대 근무를 확대를 하면서 대규모로 설비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인력 운용에 따른 공정 효율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비교치만 먼저 여기에서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런데 올해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144%가량 증가한 수준이죠.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5년도 방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내년까지만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8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05억 원까지 미친 듯한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 안정적으로 유보율도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PBR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한 배 수준, 지난해까지는 0.7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었죠. 그 정도로 저평가인 상황이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7천억 원 수준에서 거의 8천억 원 수준 간다고 하더라도 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4,072억 원이에요.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실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이 타이밍에 일단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전형적인 대시세 패턴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을 통해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 단기적으로는 라운드 피거 가격이죠. 10,000원 구간대에서 1,500원 구간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사 120선, 20선이 안착을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대응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들어오신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설명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남겨드렸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잠깐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은 7월 15일 영상이었었죠. 짧게만 간단하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AI 데이터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좀 정확히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34,000원에서 5,000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가격대가 35,000원 라인대죠. 오늘 고점 같은 경우에 37,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삼성물산과 332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정부의 지금 메가 프로젝트 핵심 수혜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 가능 매출액만 4조 원을 상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죠. GNC 에너지가 하는 부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시장 여기에서 80%로 압도적인 과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구조물에는 당연히 비상 발전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법령도 존재를 하죠.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GNC 에너지 비상 그리고 상용 발전기 사업 전문 기업입니다. 점유율은 70에서 80% 수준으로 거의 독보적인 과점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커민스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글로벌 탑티어 엔진 소싱이 가능한 국내 유일급의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SK, LG, KT 등 국내 대형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레퍼런스를 독점적으로 구축해서 기술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점 그리고 가점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유일 이런 키워드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최근 3개월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확약서를 이미 확보를 해놨고 지난 2일에 공시됐던 300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 그리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삼성물산의 수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본격적인 수주를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 뿐이고 향후 폭발적인 수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간단한 전망치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매출액 1,000억 초반대에서 영업이익은 69억 원 그리고 2022년도는 61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2,600억 원대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 원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영업이익은 조금 더 적어졌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식 시점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비율 67%, 유보율은 2,567%, 성장성, 안정성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GNC 에너지도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수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5,880억 원이죠. 거의 2배가량의 상승 여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이 박스권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주봉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오늘 돌파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GNC 에너지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8,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져 있어요.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수계좌 관여 종목으로 나오면서 주의가 뜬다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하루짜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구간, 오늘 종가,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연속적인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분상 이 6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었죠. 이 구간까지도 감안해서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구간 정확히 만들어져 있다.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시장 그리고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들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특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쪽의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은 바로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대응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상한가 3가지 종목 테스만 추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먼저 대형주긴 하지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이미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30분 봉상 1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짧게는 매물대 구간인 이 140만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길게는 61선 라인대죠. 150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동일한 패턴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제가 MLCC 관련돼서 같이 언제나 말씀을 드렸었던 한울반도체도 오늘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 20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신규 대응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는 오늘 상한가 라인이었었죠. 이 17,000원 구간대에서 17,500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이미 이 물량 소화 과정 뒤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추세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대응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대덕전자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부터 저점 라인대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더 컸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더 급격한 대응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2만 7천원 라인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13만 5천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타이밍 하나 만들어진 종목이 바로 금호타이어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죠.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추세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는 안착을 시켜놨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6,800원 구간대에서 7,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탈할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들 몇 가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은 어차피 이미 평소에 찍어드리던 종목들 타이밍 이제 봐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언제나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까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 종목들이 타이밍을 안 주던지 제가 말씀드린 라인 때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예요, 매도. 그러던지 아니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이 기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대응 타이밍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때는 안 한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 구간에서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거고 손익비가 나와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응 타이밍 잡기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죠.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통방도 이북도 모두 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이북 관련돼서 기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신청 가능하죠. 신청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죠.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응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답은 존재합니다. 내일도 꼭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